안녕하세요.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, 그중에 아파트에 관한 얘기입니다. 지난해 말 결혼한 김성훈 씨 부부는 부동산 화랑기였던 2020년과 21년에 각각 아파트 2채를 취득해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. 2020년도 당시에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이제 부동산 상황을 보니까 이제 되게 막 이제 점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. 그렇죠. 취득할 당시 그 2채를 합친 가격이 11억 원. 그런데 그중에 80% 8억 4천만 원가량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.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? 학원을 등록을 하고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사면은 그래도 좀 뭐 현명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아파트를 구매를 한 거죠. 우선 2020년에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. 분양가가 8억 4천만 원가량 되는데 이 가운데 6억여 원이 대출입니다. 대출이 6억 원이나 되면 이자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가나요? 작년에 대출 이제 잔금 칠 때 받은 거는 4.9%. 이게 원리금 등등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40만 원씩. 원금 81만 원 하고 이자 260만 원에서 340만 원. 예. 이듬해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의 미분양 아파트.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인데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입니다. 그 가운데 2억 원이 대출입니다. 대출을 끌어모아 무리하게 사긴 했지만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효자 중에 효자였다고 합니다. 대체 얼마가 올랐다는 거죠? 부동산 화랑기 때 4억까지 갔었고 고양 아파트는 8억 5천에서 얼마까지 갔었나요? 그거는 화랑기 때 한 14억 조에 거래된 적이 있고 14억. 네. 그야말로 영끌한 아파트 2채가 7억 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. 불과 1년 새 말이죠. 그런데 지난해 여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8억 4천만 원에 구입한 고양시 아파트는 14억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8억 원에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. 매일 봐요. 매일 보는데 이게 9억까지는 좀 괜찮았어요. 근데 약간 8억 얼마지?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. 그러니까 그 산 가격까지 떨어지니까 상가격보다 더 떨어진 더 떨어졌죠 지금. 2억 5천만 원에 취득한 의정부시 아파트 4억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3억 원 초반대 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게다가 문제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반대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. 김 씨는 최근에 투잡을 시작했습니다.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. 아이고,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?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아쉽죠. 내가 좀 더 이거를 모아서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텐데 상환 못하고 이자 쪽으로 이게 돈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. 맞벌이 부부라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한때 손해보더라도 팔까 고민했었다고도 합니다. 이제 이자가 많잖아요. 남편은 부담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사실 그 돈이 통장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약간 등에 땀이 흐르고 그때 괜히 하자고 했다. 그런데 더 큰 걱정이 있답니다. 아파트 가격 하락이나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. 저는 약간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밤에 잠을 못 자요. 집값이 영원히 안 오르면 어쩌지? 그리고 남편이나 저나 뭐 회사를 잘리면 어쩌지? 뭐 그런. 그러니까 부담해야 될 이자는 많은데 네. 갑자기 수입이 중단될까봐 제일 걱정이신 거군요. 네, 그런 거 있어요. 자, 이번엔 좀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?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수진 씨. 지난해 4월 처음 독립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. 살 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좀 동기부여를 좀 해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무리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. 당시 아파트 가격이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90% 그러니까
2억 1천만 원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. 열심히 살겠다는 동기부여도 좋지만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요?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영끌이 유행이래. 그럼 나도 사야지.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. 천정부지로 오르던 아파트 가격은 수진 씨가 사고 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눌러보면 떨어져 있고 또 뭐가 변동이 됐대요. 그래서 또 눌러보면 또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그걸 한 4번 겪으니까 에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올라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만 150만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. 월 수입 230여만 원 가운데 관리비 등 고정 비용을 빼고 나면 매달 50만 원 가지고 살아야 한답니다. 그래서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30대 중반 여성이 이제 50만 원대로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주중에는 그냥 죽은 듯이 혼자서만 있어요. 사람 만나면 커피값 들고 하니까 아예 만나질 않는답니다. 하기사 한 달에 50만 원이면 하루 17,000원 꼴인데 요즘 칼국수 한 그릇도 9,000원, 10,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 돈 가지고 생활이 될까요? 하루에 몇 끼 드세요? 보통 2끼 먹거나 1끼 먹을 때도 있습니다. 요즘. 한 끼 먹을 때도? 네,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요. 제가 한 4kg, 5kg 빠졌어요. 혹시 그때 대출을 끌어모아 무리해서 아파트를 산 걸 후회한 적은 없었을까요? 사실 후회 많이 합니다. 많이 하고 이 집 산 거를? 많이 합니다. 많이 하는데 어떡하겠어요. 제가 자초한 거잖아요. 그때만 해도 계속 오르고 있던 시기라 몰랐죠. 제가 이렇게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을 줄은 몰랐죠. 자,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? 아파트 가격 계속 떨어질까요? 올 한 해도 상반기는 이런 이제 낙폭은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. 낙폭은 줄어들지만 상반기에도 여전히 이런 하락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한 3월까지는 이 금리 여파를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상황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금리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사실 좀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하락기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지난 2, 3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 없는 서름 느꼈던 서민분들 많았죠. 내 생애엔 내 집 깎인 글렀구나 하고 자괴감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. 그래서 전 앞서 소개한 두 영끌족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. 현명하게 잘 버텨내길 바랍니다. 후스토리였습니다.